나뭇잎 사이로 떠나버린 그대. 포크계의 대부 조동진 씨가 오늘 새벽 세상을 등졌습니다. 짚어볼 얘기가 참 많은데요. 먼저 황수현 기자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지금 듣고 계신 이 곡 귀에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포크계의 대부 조동진 씨의 나뭇잎 사이로라는 노래입니다. 방광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조동진 씨가 오늘 새벽 향년 7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투병 중에도 고인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다음 달 16일에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연이 매진됐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음 달 공연은 그를 기리는 후배들의 헌정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9년에 데뷔한 고인은 미군 부대 밴드를 시작으로 한국 포크계를 이끌어온 한국 음악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음악계뿐 아니라 대중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조동진 씨입니다. 향년 70세인데요. 백현주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최근에 방광암 4기 진단을 받았다면서요?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일단 조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음악의 열정을 평생 불태우고 살아오다가 방광암 4기 진단을 받고 나서도 그 크게 좌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악 인생만 열정을 불태웠고 최근에 또 13년 만에 공연을 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팬들에게 알차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만 몰두해서 있었다라는 주변의 전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이 크고요. 사기 이전에 좀 일찍 발견했더라면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암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빈소는 아까 저희가 현장 취재를 잠깐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조문객들은 많지 않고요. 빈소는 일산병원입니다. 발에는 모래라고 하는데 일단 또 뭐 여러 후배 가수들이 이 조동진 씨의 빈소를 찾을 것 같습니다. 백 기자님 또 더 안타까운 건 다음 달쯤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부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을 좌석이 전부 매진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후배들의 헌정 공연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조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크계에서는 대부고 거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는 저희가 세시봉 얘기를 하지만 음악계에서는 조동진 씨가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이분이 예술가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또 영화 감독, 조자, 긍자, 하자 되시고요. 동생분들도 또 가수, 음악 뮤지션이잖아요. 정말 많은 그 음악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고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윤종신 씨도 SNS에다가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취지의 그 글을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선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잠깐 보긴 고 조동진 씨의 이제 프로필도 잠깐 나왔지만 보니까 미 8군 록밴드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66년에 미 8군에서 록밴드로 시작을 했었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종근 논설실장님도 좀 전에 쉐그린 얘기를 하셨는데 70년대 중반에는 또 이제 대중가요계에 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밴드로요. 그리고 나서 79년에는 이제 솔로 1집을 냈는데 정말 음악을 꾸준히 변화를 주면서도 자신이 갖고 가야 될 가치를 또 음악에 실현을 해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음유시인이다라는 수식어를 항상 이분에게 붙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기억을 되살리면 저도 음악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음악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장필순 씨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참새를 태운 잠수함이나 혹은 이제 햇빛촌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런 모임들이 포크 모임들이었는데 이 모임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전부 다 이 지금 조동진 씨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크계의 대부라는 이름이 왜 붙냐 하면 사실 자기가 자기 음악만 했다고 대부가 되진 않아요. 이분으로부터 사실은 출발해서 이 포크로서 그리고 이 그룹 활동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뭐를 하시냐면 마지막은 아니라 중간에 하나음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음악이라는 그런 프로덕션을 스스로 만듭니다. 동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동익 씨예요. 조동익 씨하고 둘이 만드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이름을 대볼게요.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중에 유희열, 이소라, 그 다음에 장필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타리스트 함춘호, 그 다음에 이병우, 그 다음에 조동익 동생도 기타리스트죠. 이분들이 모두 다 이 하나
음악에서 음악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뭐 클래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룹 활동도 또 많이 해요. 어떤 날이라는 그분들의 뿌리가 조동진 씨다. 다 조동진 씨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조동진 씨가 그 프로덕션을 하면서 돈 안 되는 음반을 이 후배들 거를 계속 몇 년간을 계속 내주면서 사실은 그 포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 하는 그 점에서 이분은 대부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뭐 조영남 씨, 뭐 네, 윤영주 씨, 세시봉. 뭐 이제 김승환 씨 이런 세시봉에 대한 이분들은 아는데 조동 씨가 요즘 최근 활동이 좀 줄어서 적어서 저희 그 세간에 혹은 또 젊은 층들에게는 그 익히 잘 알려지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예전에 저희가 신촌 브루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로지 대중성보다도 오히려 음악성을 추구를 많이 했었던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고요. 푸른 곰팡이로 이어집니다. 하나음악은 포크계의 산실이었던 하나음악이 푸른 곰팡이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명맥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한 20여 년 만에 지난해 신곡을 냈던 것이 올해의 음악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나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또 박차를 가해서 올해 공연을 준비를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직접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세시봉 그분들과의 어떤 차이는 딱 어떻게 되냐면 송창식 씨나 혹은 그분들 이 윤영주 씨 이분들은 방송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픈화돼서. 근데 지금 조동진 씨는 방송에 한 번도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얼굴 없는 가수다 이렇게 음반 활동만 하시는데 아니요. 미리네 소극장이 신촌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최초인데 지금 콘서트만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가수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콘서트만 하는 가수 많잖아요. 그런데 이 조동진 씨가 딱 음반 내고 콘서트하고 음반 내고 콘서트하고의 최초의 효시입니다. 그러고 사실은 자신의 가수 활동을 처음으로 그런 어떤 길을 개척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김현식 씨라든지 장필수 씨 같은 분들이 계보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 기자님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조동진 씨가 뭐 후배들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수만 씨나 양현석 씨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획사라는 면에서는 일치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수만 씨나 양윤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업성을 좀 추구하고 대중성을 추구했다면 조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맥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음악을 계속해서 이제 트렌디하게 바꿔가면서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대중성이 아니더라도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주변의 후배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이제 동생도 이제 가수분이신데 동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물론 뭐 돌아가신 언니가 조동진 씨도 사별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다시 앨범을 냈으면 좋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음악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신 것 같다. 저런 얘기를 백 기자님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분과의 약속을 위해서 음반 준비를 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대중적으로는 항상 그리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었던 게요. 제비꽃이라는 그 노래가 영화 각설탕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에도 제비꽃이 있는데요. 준상이하고 굉장히 최지우 씨하고 사랑하는 장면에 잔잔하게 깔리는 이 제비꽃이 그 어떤 설명이나 대사보다도 더 효과가 컸다라는 그런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동진 씨 음악 세계는 많은 대중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저 영화 각설탕에 수록됐던 이 제비꽃 노래가 나오는데 잠깐 한번 좀 들어볼까요? 백 기자님 사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하게 되지만 사실 조동진 씨 하면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평소 성격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 따뜻하고 유머러스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유머를 잃지 말라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생소하다라고 얘기하신 건 황소연 앵커가 나이가 어려서 생소할 것 같고요. 조동진 씨가 방송 활동 많이 안 했어도 아까 그 미리네 소극장에서 음악 하나 공연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가수였다라는 말씀을 이정곤 실장님이 하셨는데 논서 실장님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중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안 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래만 들어도 조동진하고 기억을 할 정도로 굉장히 거성 중에 거성이었습니다. 성격 하나만 백 교수님 제가 좀 보완을 하면 너무 느렸다. 음악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음악만큼 너무 느리다. 말도 천천히 하고 또 행동도 천천히 하고 사실은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은둔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가거나 후배가 찾아가기 전에는 한 번도 집을 잘 나서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자신의 삶만 그런 추구하던 분. 그렇기 때문에 방광암 사기까지도 사실은 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워낙에 천천히, 삶도 천천히 하고, 음악도 천천히 아주 느리고, 말도 느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후배들이 되게 안타까워한 게 조금 더 찾아가서 우리가 좀 보살폈으면 그런 어떤 후회들을 많이 같이 노래도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백 기자님 정리를 하자면 13년 만에 콘서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세상을 등지는 건데 예. 이런 콘서트는 이제 뭐 팬들은 다 모인 채로 좀 숙연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대신해서 열정을 다해서 무대를 준비하려고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비보를 전해 듣게 됐으니까요. 공연 준비에 앞서서 일단 장례 일정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평생 음악에 몸바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를 또 음악 속에서 보내드릴 수 있을지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진 씨에게는 오늘 하루 종일 뭐 음악과 함께 많은 관심과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뭐냐면 이제 포크계의 뭐 까마득한 후배였던 김광석 씨가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죽음이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김복준 교수님 네, 예. 이 사건을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광석 씨가 이제 아마 영화가 지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김광석 씨가 96년 1월 6일인가 집 앞에 있는 계단에서 앉은 채로 이제 사망을 했죠. 근데 목에 이 전기줄을 이렇게 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그 전기줄을 감고 있는데 그걸 묶었던 고정했던 의자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나.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김광석 씨가 이 메모광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유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럼 세 번째는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어떤 불화설 같은 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내는 이제 그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좀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많이 접촉했는데 우울증 없었다. 이제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타살설로 지금 자꾸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요. 이게 진즉에 나왔어야 돼요. 나왔다면 그 직후에. 지금 아마 김광석 씨의 그 당시 집은 공사로 인해서 완전히 훼손되고 바뀐 걸로 보이고요. 20년이 넘었으니까 현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의자에 앉은 채로 목을 매가지고 사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잖아요. 메고 있다가 본인이 살고 싶으면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에 맨 상태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경동맥이 압박되면요. 의식이 있어가지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게 돼가지고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은 채로도 어떤 그 목맴사는 가능하다. 그런 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좀 재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96년이고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지금 태안이법은 그 이후에 적용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특별법이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재수사가 아니라 김광석 특별법이 생겨야 된다. 김광석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걸 할 수 있을 상황은 좀 아니라고 봤을 때 그냥 결국 영화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백 기자님 사실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박영수 특검이 시사회를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김광석 변사 사건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 직후에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갑론을박이.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변의 전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 정황들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던 거거든요. 그만큼 그 죽음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지금까지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끝내 못 이룬 마지막 공연 조동진 씨의 별세 소식과 김광석 씨 관련 재수사 움직임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